국내 투자자분들 중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죠.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테슬라의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부터 접근을 하셔야 돼요.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당시에 중국산 제품에 대해 3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었고, 바이든 정부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해오는 정책을 펼쳐왔죠. 이미 바이든 정부는 IRA 법안을 통해서 중국과의 반도체 무역 갈등이 시작이 됐고, 이번에는 전기차 배터리로 확장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에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공급처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공급망을 끊으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올린다면 영미권 국가들인 유럽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유럽은 중국에 대한 전기차 관세가 1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의 대중 관세가 27.5%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바이든 정부는 유럽 국가들에게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유럽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럽도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 정부는 공무원과 국영기업들 대상으로 아이폰이나 갤럭시 같은 외국산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애국 소비를 국민들에게 유도하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는 화웨이 휴대폰을 구입하면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매출 상위권을 항상 유지하던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중국 브랜드 리닝에게 밀리고 있는 상태고요. 항상 사람이 넘쳐났던 스타벅스 대신 중국 토종 커피 브랜드 루이싱이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애국 소비에 이어서 중국은 핵심 광물까지 수출을 금지하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다양한 광물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석탄과 철강석 등 핵심적인 광물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죠. 게다가 각국에 있는 광산들까지 공격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60% 가까이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을 금지하면서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될수록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테슬라가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타벅스나 아이폰이랑은 살짝 달라요. 아무리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반미 감정이 심화돼도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아이폰을 사용하던 중국인들은 그대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좀 다르죠. 일단 현재 중국인들은 큰 금액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소비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가성비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질수록 전기차 생산 비용은 상승할 거예요. 그럼 자연스레 중국 국민들은 가성비가 좋은 중국산 전기차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게다가 중국 정부는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몇 년간 테슬라의 실적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이건 테슬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전기차 제조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 가격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것도 테슬라에게 악재가 될 거예요. 2021년도 유럽에서 판매됐던 120만 대의 전기차 중에 상당수가 리스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중고차 시장에 많은 매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이고, 충전 인프라 부족에 수요 감소까지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중고 전기차의 가격 하락폭은 계속해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자동차가 중고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면 저라도 차량 구매를 고민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기엔 적합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져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지인분들이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는데 테슬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내고 싶으면 다른 거 투자하라고. 미중 갈등부터 내년 미국 대선 이슈까지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불안정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테슬라를 전기차만 판매하는 회사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충전 규격을 표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건 충전 방식입니다. 아무리 전기차가 좋더라도 충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포기를 하게 되죠. 테슬라는 DB를 바탕으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에 테슬라 전용 충전소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GM 차량을 사려다 자연스레 충전 시설이 더 많은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게 되죠. 테슬라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GM과 대우는 테슬라에게 충전기를 같이 쓰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최근 미국의 자동차 공학회는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생산되는 모든 전기차에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 방식을 탑재하게 됩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전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소름 돋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설치한 충전소에 충전을 하게 되면 DB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드를 타는 사람이 테슬라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면 본인의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동네에서 한 달에 얼마나 충전을 했는지, 이동 반경은 얼마나 됐고 얼마만큼의 금액을 사용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해서 앞으로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차량을 판매하는 데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전력 사업과 DB를 활용한 사업만으로도 천문학적인 수입이 발생되는 거죠. 게다가 최근 AI 로봇을 공개하면서 단순히 전기차 판매 회사가 아닌 AI 회사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테슬라를 모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력과 전기차가 만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거예요. 만일 미중 무역 갈등이나 전기차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오늘도 저는 방구석에서 영상을 찍고 있네요. 머터 구독자분들은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